올해 70이 넘은 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월의 흐름 앞에 머리칼은 하얗게 변했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이었죠. 남편이 남겨준 조그만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자 목표였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곁에 있는 오랜 친구들과 가끔 나누는 전화통화,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럭저럭 평화롭고 고요한 나날들이었죠.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여 오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흘러간 시간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자식들이 어렸을 적 재롱을 부리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비록 혼자였지만 나름대로의 평화와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작은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안온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젊고 말쑥한 차림의 남자가 찾아와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내게 솔깃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는 대기업 간부를 사칭하며 번지르르한 명함을 내밀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달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나는 한 번도 투기나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친절한 태도와 달콤한 말에 점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건강은 어떤지 묻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자식들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외로웠던 나의 마음은 그의 위선적인 친절에 조금씩 허물어져 갔죠. 은퇴 후 줄어든 수입 탓에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늘 있었던 터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는 시골의 땅에 투자하면 개발 호재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삭였고 나는 그의 말에 홀려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전 재산을, 그것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그 남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통장들이 하나둘 비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곧 다가올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곧 부자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고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돈을 건네받은 그 남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는 모두 끊겼고 그가 알려준 사무실 주소는 텅 빈 폐건물이었습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내가 평생을 살아온 아파트마저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이제 나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죠. 전 재산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자 나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자식들은 싸늘한 반응만을 보였습니다. 엄마, 그러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으셨어요? 저희는 이미 여러 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저희 살림 꾸리느라 힘들어요. 엄마의 노후 자금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자식들마저 나를 외면하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았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앉아 흘러간 세월을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리 되새겨봐도 내 삶은 후회와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마저도 지금의 절망에 짓눌려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했죠. 내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끝에서 나는 조용히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한 줄기 빛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낡고 오래된 전화기에서 울리는 요란한 벨 소리가 적막한 방을 갈랐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벨 소리는 나의 흐트러진 정신을 붙잡는 듯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전화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통화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내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파르르니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의 활기찬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이영자 선생님 되십니까?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니 혹시 또 나를 해하려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사기 사건 이후 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생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나의 불안감을 조금씩 걷어내 주었습니다. 저 진호예요. 박진호요. 혹시 기억하세요? 박진호?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으면서도 당장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생각에 잠기려는데 그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20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봉사활동 오셔서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내가 봉사활동을 다니던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던 한 고등학생을 만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진호는 늘 주눅 들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용돈, 그리고 몇 권의 책을 건넸을 뿐이었는데 그 아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진호에게는 그 만남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사함과 존경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한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마법처럼 나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는 듯한 기적이었습니다. 진호는 지금 응급구조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유독 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봤다고 했어요. 왠지 모르게 선생님께 꼭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따뜻함과 순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힘겹게 숨을 내쉬며 나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죠. 그의 전화를 받고 나니 벼랑 끝에 서 있던 내 삶의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나에게도 삶의 의미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인연과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의 몸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진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아득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삶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는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찰나 멀리서 또다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띠링, 띠링. 누군가가 나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신히 한 손을 뻗어 전화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전화기에 손을 대려 했죠. 손끝이 겨우 전화기에 닿았을 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자 선생님, 그 목소리는 바로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내가 전화를 끊은 직후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다시 전화를 걸었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응급구조대원이었기에 가능한 빠른 판단과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한 진호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한 후 나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나는 진호라는 한 줄기 빛 덕분에 기적처럼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진호의 전화가 없었다면, 만약 그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의 빠른 판단과 행동은 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은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진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진호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간호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살짝 미소 짓는 표정은 나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진호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자 진호는 빙긋 웃으며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덜어주는 듯한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영자 선생님,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 선생님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려야죠.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20년 전 내가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겠지만 진호에게는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의 말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희미했던 삶의 불꽃이 진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활활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찾은 삶의 의미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진호의 손을 꼭 잡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퇴원 후 진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의 가족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고 나는 마치 오래전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은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덕분에 나는 금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가끔은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진호는 나에게 새로운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함께 지내자며 마치 친아들처럼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사기당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여러 방면으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 또한 진호에게 힘이 되고 싶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만남 속에서 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연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말이죠. 나의 어둠을 밝혀준 진호와의 인연은 단순히 과거의 보온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호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나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선물해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비록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인연이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왔던 나의 지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기적의 연속이라고.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인연이 존재한다고. 그 인연이 낡은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진호에게 받은 사랑과 도움을 잊지 않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나 역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호와 나는 서로에게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재기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을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이 아름다운 동행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